안녕하세요. 정치를 품격 있게 풀어드리는 정치클래스TV의 심상만입니다. 오늘은 한국 드라마가 넷플릭스 히트작이 되기 위해 어떻게 적응했는지란 제목의 미국 MBC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올린 미국 주요 매체가 지금 우리 학교는을 오징어 게임보다 덜 다루고 있다라는 영상을 본 듯이 우연히도 미국의 주요 매체 NBC가 6시간 전에 지금 우리 학교는을 다루는 칼럼을 올려서 재미있습니다. 일단 미국 NBC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학교는과 K드라마는 미국인의 시청 습관에 대한 통념을 무너뜨렸고 스트리밍 거물들은 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흥행을 유지하기 위한 끊임없는 전투에서 스트리밍 회사는 컨텐츠에 매년 수백억 달러를 지출하여 다음 히트작을 달성하기를 희망합니다. 넷플릭스는 새로운 좀비 감염 한국 드라마 또는 K드라마인 지금 우리 학교는 이라는 최신작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 드라마의 성공은 신뢰할 수 있는 지표로 입증된 것으로 보입니다. 1월 28일 첫 방송 이후 이 시리즈는 미국 1위를 포함하여 94개국에서 넷플릭스의 일간 톱10 목록에 등장했으며 지난 2주 동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시청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꾸준히 출시되는 작품을 감안할 때 이 1위를 유지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는 미국을 비롯 국제적으로 한국 콘텐츠에 대한 관객이 끝없는 욕구를 말해줍니다. 수십 년 동안 전 세계 엔터테인먼트 시장의 주역이었던 넷플릭스와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오랫동안 활용해온 것은 바로 새로운 것에 대한 갈망입니다. 오늘은 한국 영화 특히 K-팝의 경우 한국 콘텐츠가 동아시아와 그 너머의 다양한 지역에서 청중에게 도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내장형 미디어 템플릿이 이미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버클리 대학의 현대문학 및 미디어 연구 부교수인 오닐은 MBC 뉴스에 말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히 한국적인 현상 이상으로 만들고자 하는 업계의 야망이 이미 내재되어 있으며 정보 등이 많은 투자가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몇 년 동안 한국 콘텐츠에 돈을 쏟아붓고 있으며 최근에는 2021년에 5억 달러에 달하는 투자를 했으며 올해는 더 많은 금액을 투자했다고 합니다. 그 투자는 넷플릭스의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시리즈 출시가 된 오징어 게임과 같은 큰 히트작으로 결실을 맺었습니다. 마이네임과 그리고 지옥 등도 있습니다. 한국 드라마의 인기가 새로운 것은 아니라 한국 문화 제작물에 대한 전 세계적으로 꾸준히 높아지는 관심의 원동력으로 인용되지만 미국에서 메가히트로서의 위상은 상당한 변화를 시사합니다. 시리즈별로 한국 드라마는 외국어 제작에 미국인들의 관심에 대한 통념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웹툰이 넷플릭스 효과를 만나다 이재규, 김남수, 천성일이 만든 지금 우리 학교는 한국의 가상도시 효산에서 좀비 종말의 그라운드 제로에 있는 고등학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배우 박지우, 윤찬영, 박솔로몬, 조희연 등 풋풋한 배우들이 급속도로 도시를 집어삼키는 감염으로 학교 복도와 교실에서 생존을 위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고군분투하는 10대들을 연기합니다. 한국 드라마는 초기에 한국에서 시작되어 무한 스크롤로 소비되는 디지털 만화 장르인 2009년 인기 웹툰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콘텐츠 출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웹툰은 한국 영화인에게는 먹잇감이 되었고 스트리밍 플랫폼에서는 고액 아이템이 되었습니다. 넷플릭스의 화제작 오징어 게임 지옥, 애플 TV 플러스 닥터 브레인과 디즈니 플러스의 신작 무빙은 모두 웹툰에서 영감을 받은 작품입니다. 스촨대학교 피츠버그 인스티튜트의 한국영화 전문가인 정아름 씨는 인기 웹툰을 TV 프로그램으로 각색하는 것은 성공을 보장하는 비교적 쉬운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인기 웹툰이 드라마로 제작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 누가 출연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러한 추측은 SNS를 통해 퍼지며 시청률로 이어진다고 말합니다. 이 프로그램의 성공을 위한 또 다른 열쇠는 한국 예능, 특히 K드라마의 특징이 된 높은 제작 가치입니다. 넷플릭스의 한국 콘텐츠가 공생했던 분야 중 하나입니다. 넷플릭스 코리아의 동강 부사장은 시각화, 세트, 음악, 스토리라인을 단순화하는 데 많은 관심을 기울인 덕분에 K드라마 팬이 아닌 시청자도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시청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동강 부사장이 설명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넷플릭스 효과입니다. 수년 동안 사람들은 플랫폼이 어떻게 프로덕션과 그들의 경력을 무시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이 용어를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스트리밍 거인을 거의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지출 능력으로만 보는 세련되지 못한 미학을 의미합니다.
예술과 장르 영화의 경계를 허물다. 지금 우리 학교는 한국의 스토리텔링과 높은 제작 가치를 좀비 영화와 같이 도덕에 대한 주체를 탐구하는 데 적합한 장르와 결합한 매우 성공적인 K-드라마 모델을 따릅니다. 이 시리즈는 공포와 캐릭터 구축에 심장을 뛰게 하는 조합으로 극중 인물이 잔인하게 좀비가 되어 살해 굶주린 괴물로 다시 태어나기 직전에 인간성을 탐구합니다. 오늘은 영화 제작자들은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 영화를 많이 보며 자랐기 때문에 좀비 장르에 정통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일종의 세계 영화 풍경에 대한 그들의 발판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낮은 공통분모로 인식하는 장르 영화에 익숙해지는 것, 그것이 그들이 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 영화가 예술 영화와 장르 영화의 경계를 다른 전통에서는 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독특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학교는 고전 할리우드 좀비 영화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염, 격리 및 생존에 대한 일반적인 은유와 신체를 뒤집는 장면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개 방식은 액션 영화라기보다 챔버 드라마에 가깝습니다. 학생들이 상호 생존을 위해 뭉쳤고 구조되기를 희망하며 교실에서 교실로 이동하면서 도덕 및 집단 생존에 대한 생각과 자기의 안위를 저울질해야 합니다. 정 교수는 이 작품은 인간성이 무엇인지, 특히 디스토피아적 환경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어떻게 수행하거나 보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공통점을 공유한다고 말합니다. 결국 코를 베어야 하는 좀비보다 더 불안한 것은 생존의 의미에 대한 질문입니다. 한국 콘텐츠와 이를 소비하기 위해 플랫폼에 몰려드는 팬들의 측면에서 넷플릭스가 언제까지 경쟁을 이길 수 있는지는 두고 볼 일입니다. 동강은 넷플릭스는 투자 전략에 있어 그 방향을 고수할 것이라며 지금까지 한국 콘텐츠에 1조 원 이상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현지 제작자를 지원하고 그들의 드라마를 전 세계에 소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지적했듯이 플랫폼의 이름보다 플랫폼의 접근성이 더 중요합니다. 수문이 완전히 열린 상태에서 한류를 포함하는 하나의 회사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오늘은 넷플릭스만의 이에 관한 유일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소셜미디어에 관한 것입니다. 새로운 플랫폼을 통해 확장하고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다양한 방식으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영화 문화에 관한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기사 잘 보셨나요? 미국 주요 언론에서 K-드라마 전세계 두 번째 히트작 지금 우리 학교는이 전세계 1위에서 2위로 내려온 시점에서 뒤늦게 칼럼을 내놓았습니다. 우연치고는 재미있습니다. 이것을 텍스트 형식의 기사 칼럼보다는 보도 형식의 영상 뉴스로 내보냈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생활 속 거리두기 꼭 실천합시다.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